재무제표를 넘어서 버핏과 먼거의 기업 분석법. 오프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숫자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의 답은 전혀 다를 겁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먼저 봅니다.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비즈니스처럼 할 때 가장 현명하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재무제표의 숫자를 보기 전에 먼저 사업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버핏과 먼거가 평생 실천해온 5단계 분석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익히면 여러분도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챕터 1. 사업가처럼 생각하라.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살 때 무엇을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차트가 움직이는 디지털 숫자? 내일 팔 수 있는 종이 조각?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핏과 먼거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주식 한 주는 그 회사의 작은 지분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면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작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시장 참여자는 주가 변동만 봅니다. 차트를 보고 다음 사람이 얼마에 살지 고민하죠. 하지만 사업가는 다릅니다. 사업가는 이 회사가 10년 후에도 돈을 벌 수 있을지, 경쟁력이 있을지, 현금을 얼마나 만들어낼지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역량의 범위입니다. 사업가라면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의 동업자로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한 곳에는 본질적으로 사기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핏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투자 실수를 저질렀는데 왜 실패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여러분에게 너무 복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 자신이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세요.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투자하지 마세요. 바이오 기술을 이해 못하면 피하세요. 대신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산업, 단순하고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집중하세요. 이제 사업가의 관점을 가졌다면 다음은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챕터 2. 경제적 해자를 찾아라. 두 번째 단계, 해자를 찾는 겁니다. 해자가 뭘까요? 중세시대 성을 둘러싼 물 웅덩이를 떠올려보세요. 적들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어벽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해자란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말합니다. 버핏은 사업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상품형 사업. 상품형 사업은 뭘까요? 제품에 차별점이 없어서 오직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사업입니다. 치킨집을 생각해보세요. 동네 치킨집이 10개면 가격 경쟁밖에 할 게 없어요. 이런 사업은 힘듭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다릅니다. 버핏이 정의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둘째, 고객의 눈에 유사한 대체제가 없습니다. 셋째,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격 결정력입니다.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죠. 가격을 올리기 전에 기도회를 열어야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좋은 사업은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시즈 캔디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1972년에 인수한 초콜릿 회사예요. 이 회사는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 덕분에 매년 가격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원가가 오르면 가격도 올립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샀어요. 그런데 시즈 캔디의 진짜 마법은 따로 있습니다. 평범한 사업은 성장하려면 엄청난 추가 자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2배로 늘리려면 설비 투자도 2배가 필요하죠. 하지만 시즈 캔디는 달랐어요.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추가로 투입해야 할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파워라는 무형의 자산이 모든 걸 해결해줬거든요. 결과적으로 시즈 캔디는 버크셔가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막대한 현금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 젖소예요. 이런 사업을 찾으세요. 강력한 브랜드, 네트워크 효과, 높은 전환 비용, 이런 것들이 해자입니다. 해자가 넓고 깊을수록 그 기업의 수익은 오래 지속됩니다. 자, 이제 좋은 사업을 찾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챕터 3. 선장을 평가하라. 세 번째 단계, 경영진을 평가하는 겁니다. 버핏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업이라도 서툰 기수 같으면 평범한 결과밖에 못 낸다고요. 경영진은 왜 중요할까요?
그들이 회사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본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CEO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버핏은 경영진을 평가할 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인 경영자는 뭘 할까요? 회사가 번 돈을 평균 이상의 수익률로 재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하고 그럴 수 없으면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요. 문제는 많은 CEO들이 그냥 회사를 키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수익성 낮은 사업에 돈을 쏟아붓고 의미 없는 인수합병을 하죠. 이건 주주의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경영자는 이런 유혹을 이겨냅니다. 둘째, 주주에 대한 정직성입니다. 버핏은 주주 보고서가 사업 동업자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솔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는 수십 년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 서한을 직접 작성했어요. 좋은 경영자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죠. 반대로 나쁜 경영자는 뭘 할까요? 좋은 얘기만 하고 실패는 숨기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셋째, 제도적 관성에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뭘까요? 버핏은 이걸 레밍 같은 경향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회사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맹목적인 모방이죠. 버핏 자신도 이 함정에 빠진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버크셔의 섬유 사업 시절 그는 시너지를 기대하며 완백 밀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다들 인수합병을 하니까요.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더 빨리 그만두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경영진, 군중을 따르지 않는 경영진을 찾으세요. 좋은 사업, 좋은 경영진을 찾았다면 이제 숫자를 볼 차례입니다. 챕터 4. 진짜 숫자를 보라. 네 번째 단계, 이제야 재무제표를 봅니다. 하지만 버핏의 방식은 월스트리트와 다릅니다. 월스트리트는 EBITDA 같은 지표를 좋아합니다.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버핏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EBITDA를 가치 평가 지표로 내세울 때는 지갑을 단단히 여미십시오. 왜 그럴까요? EBITDA는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공장 설비를 교체하고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죠. 이게 바로 유지보수 자본적 지출입니다. EBITDA는 이걸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부풀려져 보이는 거예요. 버핏은 대신 주주이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주주이익은 보고된 이익에 감가상각비 같은 비현금성 비용을 더한 다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평균적인 연간 자본적 지출을 빼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정직한 숫자입니다. 소유주가 실제로 사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버핏은 또 하나를 강조합니다. 부채 없이도 높은 수익률을 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회사들은 빚을 잔뜩 내서 ROE를 부풀립니다. 자기자 본이익률이요. 하지만 이건 위험한 게임이에요. 진정으로 위대한 사업은 레버리지 없이도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좋은 사업을 찾았고 그 사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도 알았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가격입니다. 챕터 5.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끔찍한 투자가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재 가치를 알아야 해요. 내재 가치란 뭘까요? 그 기업이 남은 수명 동안 창출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이 기업의 진짜 가치가 얼마냐는 거죠. 안전마진은 이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가 100이라고 계산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50에 거래되고 있다면 50의 안전마진이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계산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안전마진은 이런 오류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가치 100짜리로 50에 샀다면 설령 계산이 틀려서 진짜 가치가 70이었다 해도 여전히 좋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회를 찾을까요? 여기서 미스터 마켓이 등장합니다. 미스터 마켓은 그레이엄이 만든 우화예요. 그는 여러분의 조울증적인 사업 파트너입니다. 매일 아침 그가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극도로 행복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내 집은 비싸게 사줄게. 또 어떤 날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말합니다. 다 끝났어. 내 집은 헐값에 팔게. 핵심은 이겁니다. 미스터 마켓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입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요. 그가 비관에 빠져 헐값을 제시할 때만 사면 됩니다. 그가 행복감에 취해 비싼 값을 부를 때만 팔면 되고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입니다. 결국 진짜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미스터 마켓의 감정적 변덕을 이용해서 훌륭한 사업을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는 겁니다. 클로징.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재무제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은 단일 숫자가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훌륭한 사업이 합리적이고 정직한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며 과도한 부채 없이 강력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는 이야기. 숫자는 그 이야기의 증거일 뿐입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첫째, 사업가처럼 생각하세요. 자신이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세요. 둘째, 경제적 쾌재를 찾으세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을 찾으세요. 셋째, 선장을 평가하세요. 합리적이고 정직하며 독립적인 경영진을 찾으세요. 넷째, 진짜 숫자를 보세요. EBITDA가 아니라 주주이익을 보세요. 다섯째, 안전마진을 확보하세요. 넷째,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세요. 이 5단계가 버핏과 멍거의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내, 규율, 그리고 군중의 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지키면 여러분도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진정한 투자는 숫자를 넘어 비즈니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